지난주 이야기 2012년 뉴욕 테서렉트를 들고 뿅하고 사라진 로키 이후 신성한 시간의 흐름을 어지럽힌 죄로 수많은 멀티버스의 시간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조율하는 TVA에게 끌려가 심판을 받는데 살다 처음 겪어보는 엄청난 일들에 로키는 당황하고 여기서 최후의 발악을 해보지만 TVA라는 곳은 생각보다 겁나 빡셌고 MCU 최강의 빌런인 타노스조차 그렇게 모으려고 발악했었던 인피니티 스톤마저 그저 돌덩이에 불과한 실로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로키는 이곳에서 자신의 아버지 오딘, 어머니 프리가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미래에 끔살당하는 결말을 스포당하게 되고 모비어스는 또 다른 평행세계의 로키가 TVA 요원들을 죽이고 다닌다는 정보를 건넵니다. 한편 1858년 미국의 오클라호마 여기서 TVA 요원들은 3000년대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장비를 발견하고 누군가의 습격을 받아 시간 리셋 장비를 빼앗기는데 TVA 요원들을 하나둘씩 처리하며 타임 리셋 장치를 싹 쓸어갔던 변종 로키, 이 변종 로키를 잡기 위해 모비어스 그리고 로키는 밤샘 철야에 들어가게 되고 로키는 시간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타임라인, 그러니까 TVA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아포칼립스에 변종 로키가 숨어있을 것이라고 짱구를 부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테스트를 통해 로키의 가설이 사실로 드러났고 변종 로키를 잡기 위해 거대한 폭풍 재앙이 몰아쳤던 2050년의 록스카트로 향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겉모습을 바꿀 수 있는 변종 로키, 로키와 조우한 변종 로키는 끈질기게 정체를 숨기고 그동안 TVA 요원들을 통해 끌어모았던 타임 리셋 장치, 이 장치를 전 세계에 떨어뜨리며 모든 멀티버스의 타임라인을 무너뜨리고 결국 이렇게 본인의 정체, 다른 차원의 레이디 로키인 것을 밝히며 로키와 함께 도망칩니다. 정신조종을 통해 C10 요원의 머릿속에 들어온 레이디 로키는 TVA 그리고 타임키퍼스의 존재를 파헤치기 시작하고 로키는 이 골칫덩어리를 쫓기 시작합니다. 이때 둘은 포탈을 통해 다른 지역, 예고편 속 등장했던 보라색 행성 2077년의 라멘티스 1호 행성에 떨어지지만 이들의 공간 이동을 돕는 템페드의 배터리가 다 닳아버리는데 둘은 종말하기 직전에 놓인 이 행성 속 미아가 돼버립니다. 레이디 로키는 자신의 이름이 실비라는 것을 밝히고 템페드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둘은 이 행성의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종말이 도래한 이 라멘티스 행성의 사람들은 방주를 타고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방주로 이동하기 위한 기차를 타는데 성공한 둘, 하지만 이내 정체를 들킨 후 기차에서 쫓겨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템페드는 고장나버리고 실비는 샤우팅을 갈겨버립니다. 여기서 갑자기 너무 예쁜 실비 누나, 둘은 어쩔 수 없이 방주까지 걸어가고 로키는 실비와의 대화를 통해 엄청난 비밀의 떡밥을 알게 됩니다. 바로 지금까지 등장했던 TVA 요원들, 이 요원들은 타임키퍼스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실제 지구에 존재하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출발 시간이 임박한 방주 앞, 종말이 도래한 이곳의 사람들은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이때 탈출을 앞두고 있던 눈앞의 방주가 두 쪽으로 갈라져버리며 모든 이들을 멘붕에 빠뜨리는데 다시 TVA로 돌아와 TVA의 로얄층에 실제로 존재하는 타임키퍼스의 모습이 등장하고 라보나는 타임키퍼스에게 혼쭐이 나고 사라진 둘을 탐색합니다. 로키와 실비의 위치를 알아낸 TVA, 이들은 다시금 TVA로 불려와 시간 감옥에 갇히게 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시간과 공간의 방에서 로키는 시프에게 무한 고자킥을 맞게 되는데 그렇게 그의 알은 한편 로키 사건의 종결 후 축하주를 때리는 라보나와 모비어스가 사라진 C20 요원에 대해 묻자 라보나는 대답을 회피하고 의구심을 품은 모비어스는 라보나의 템퍼들을 바꿔치기 합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TVA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 밝힌 로키, 이 사실을 모비어스에게 들은 후 의구심에 사로잡힌 B15요원, 우리의 운미씨 또한 실비를 통해 본인의 기억을 되찾고 본인의 삶을 TVA로부터 빼앗겼으며 모두가 변종이라는 사실을 실비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모비어스는 바꿔치기한 라보나의 템퍼들을 확인하는데 자신의 과거의 삶을 알게 된 C20 요원은 절규하고 이를 확인한 라보나는 C20 요원을 몰래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로키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모비어스는 로키를 빼낸 후 함께 실비를 구하기 위해 나서지만 라보나에게 띠걸려 소멸당해버립니다. 로키와 실비를 타임키퍼스 앞으로 데려간 라보나, 이때 B15요원이 나타나 둘을 구해주고 실비가 던진 무기에 타임키퍼의 목이 댕강 날아가 버리는데 타임키퍼스는 사실 안드로이드 형태를 한 가짜 존재였고 이 혼란을 틈타 라보나는 로키를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실비는 다시 라보나를 제거할 기회를 얻지만 모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라보나를 살려주고 사와소 쿠키 형상엔 소멸된 줄 알았던 로키가 한 행성에 떨어져 있고 이곳엔 흑일 로키, 꼬맹이 로키, 할배 로키, 그리고 악어 로키 등의 평행세계 로키들이 존재하는데 라보나에게 소멸당했던 로키는 TVA의 쓰레기장에 떨어져 평행세계의 로키들과 만나고 이곳엔 원작 코믹스 속 모습을 보였던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난 최초의 존재인 엘리어스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한편 실비 또한 라보나에게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TVA의 배후 세력을 파헤치기 위해 이 공간 속 아직 쓰여지지 않는 시간대로 가야 한다며 본인 스스로를 소멸시켜버립니다.
됩니다. 로키들의 안내에 따라 아지트로 이동하는 로키. 이 과정에서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토르그 또한 깨알같이 등장하고, 올드 로키는 평생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다가 형제인 토르가 그리워졌고 행성을 떠나는 순간 TVA에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로키들에게 실망한 로키는 이내 아지트를 빠져나오지만 대통령 로키를 포함한 떠돌이 로키들과 마주하며 대환장 파티가 벌어집니다. 이 콩가루 파티에서 빠져나온 로키와 3명의 로키, 결국 이들은 TVA로 돌아가려는 로키를 도와주고, 한편 본인을 소멸시키며 같은 장소에 떨어진 실비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이곳의 히스토리를 살펴보게 되고 피자 배달차를 탄 모비어스에게 구출됩니다. 그리고 로키 일행과 만난 실비, 로키는 실비를 도와 엘리어스의 접근에 문제를 해결하겠다 말하고 TVA로 돌아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겠다 하는 모비우스. 이곳이 곧 자신의 집이라 말하는 로키들과 작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오스와 마주한 둘, 로키는 자신을 희생해 엘리오스의 주의를 끌어보지만 마법을 쓰고 있는 실비가 발각되며 먹힐 위기에 처하는데, 이때 갑자기 옆쪽에서 초록빛 건물들이 나타납니다. 네, 올드 로키가 본인의 마법을 통해 이렇게 거대한 허구의 아스가르드를 만들어내고 엘리오스의 주의를 끌며 이 둘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결국 희생당하는 올드 로키. 그리고 이때 둘의 마법이 엘리오스에게 먹히고 이 거대한 엘리오스의 형체는 실비가 마법을 통해 보았던 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좋게 손을 잡은 둘은 성으로 향하는데,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지금까지의 모든 MCU 타임라인들의 사운드가 등장, 어벤져스의 목소리와 닐 암스트롱의 음성이 그대로 담긴 오프닝이 열리고 넬슨 만델라, 마야 안젤루 등의 음성이 이 거대한 타임라인 속에 흘러나옵니다. 결국 이 성문 앞까지 도달한 둘, 한평생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실비는 긴장한 채 문 앞에 대기하는데, 이때 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미스 미닛이 이들 앞에 나타납니다. 시간의 끝에 있는 성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통제하고 남은 자, 이 자가 이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는데, 여기서 로키의 침공이 있었던 뉴욕 전투, 타노스를 죽일 수 있는 과거, 아스가르드의 왕자를 차지할 수 있는, 이들이 원하는 모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네, 하지만 둘의 의지는 생각보다 완강합니다. TVA로 돌아와 라보나, 그녀는 책상에 있는 모비어스의 음료수 얼룩을 슬프게 바라보고 미스 미닛은 라보나에게 몇 가지 파일을 전합니다. 그리고 열리는 문과 함께 등장하는 이 남자, 네, 최대 떡밥을 안고 있던 정복자 캉의 모습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 아니냐? 캉은 2명의 로키를 야생이라 표현하고 태연하게 사과를 베어 모읍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때 실비가 캉을 죽이려 들지만 TVA 속 등장했던 기기와 같이 자유자재로 순간이동을 때려버리는 캉의 사무실에 도착한 로키들, 캉은 태연하게 두 로키에게 차를 대접하고 설탕까지 2개나 주는 친절함? 서윗한데? 한편 모비어스를 좋아할 라보나는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고 B15요원은 진짜 라보나, 즉 2018년 오하이오에 취했던 찐보나를 찾게 됩니다. 네, 라보나가 가지고 있던 펜을 통해 찐보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캉은 로키를 용의 등에 붙은 벼룩이라 말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하는 캉. 네, 캉이 보여주는 이 종이엔 이렇게 지금 말하는 모든 말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시간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현재까지 겪었던 라멘티스, 보이드, 이들이 말하고 행하고 가봤던 모든 것들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로키는 이 모든 게 조작이라 말하지만 캉은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는 듯 이들을 설득하죠. 혼돈의 카오스를 막기 위해 TVA가 필요하다는 TVA 무쇠 라보나는 자유를 위해 어디론가 떠나고 다시 캉으로 돌아와 캉은 본인이 기만적인 존재지만 자신이 만든 TVA는 결국 필연적인 존재라 설명하고, 자신이 불려왔었던 이름, 바로 통치자, 정복자라는 말을 지 입으로 꺼냅니다. 캉은 31세기 지구에 살았던 자신의 변종, 과학자였던 본인이 새로운 평행우주를 발견하고, 이때 원작 코믹스의 내용과 같이 여기서 캉은 여러 갈래로 나뉜 현실, 평행세계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들의 사이는 꽤나 돈독했고 서로 간의 기술과 지식의 공유, 모두가 순수했었던 과거를 설명하죠. 하지만 이들은 모든 세계를 정복해야 할 땅이라 여겼고 각각 자신들의 우주를 보호하고 다른 세계를 멸망시키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다 설명합니다. 근데 연기 개잘하네 진짜. 네, 그렇게 캉의 첫 번째 변종은 부서진 우주의 에너지로 생성된 엘리어스를 발견했고, 이 엘리어스를 무기화하면서 다중우주 전쟁을 끝냈다고 말합니다. 이후 캉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TVA를 통해 타임라인을 격리시켰던 거죠. 캉은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100만 년의 삶을 살았고 TVA가 유일한 방법이었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로키들에게 2가지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본인을 죽이고 또 다른 평행세계의 캉을 다시 만나는 것,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실행해볼 수 있는 TVA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합니다. 로키는 왜 직접 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시키는 거냐고 묻자 캉은 해탈한 표정과 함께 난 늙었고 이 게임은 젊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적임자를 찾고 있다 설명하죠. 여기서 캉을 죽이면 신성한 타임라인이 노출되며 다중우주 전쟁이 벌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TVA의 통치자로 남게 되는 거죠. 캉은 여기선 우리 모두가 악당이며 우리 모두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젠 너희가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 설명하죠. 이때 문턱을 넘어섰다는 말이 등장하는데 더 이상 캉조차 볼 수 없는 지점의 시간대까지 도달했고 신성한 타임라인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캉을 죽이려 드는 실비를 막아서는 로키. 캉이 주작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 실비와 달리 로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걱정하는데 여기서 실비는 로키가 왕자를 생각해 배신할 거라 생각하며 잠깐의 배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둘은 그렇게 어우야 결국 하네. 하지만 끝까지 실비만을 걱정하는 로키를 TVA로 돌려버리는 실비. 이후 실비는 캉의 명치에 칼을 꽂아버리고 캉은 곧 보자는 말과 함께 운명하는데 이후 붕괴되었던 타임라인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해버립니다. 이 모든 걸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TVA와 로키.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비어스에게 설명하는 로키. 그리고 수많은 버전의 캉이 곧 도달할 거라 설명하는데 이 모비어스는 로키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TVA 속 동상은 타임키퍼스가 아닌 정복자 캉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쉽게도 쿠키 영상은 없었지만 로키는 시즌2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엄청난 글귀가 등장합니다. 원작 코믹스의 내용 그리고 이번 화에서 캉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했던 내용과 같이 이 캉은 죽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즉 수백만 개의 멀티버스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존재이며 2년 후 개봉 예정인 퀀텀매니아를 통해 등장하는 캉의 경우 우리가 보았던 이 옆집 아저씨 캉이 아닌 로키의 말처럼 엄청난 흑심을 품고 있는 거대한 빌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끝난 로키는 향후 시즌2로 돌아오게 될 예정이고 자유를 위해 사라져버린 라보나, 역사가 바뀌어버린 평행세계, 그리고 목적을 달성한 실비의 이야기까지 뒤를 잇게 될 로키의 두 번째 이야기 또한 존나게 기대되네요. 근데 결국 모비우스 제트스키 안 태워주냐? 이렇게 로키의 6개 에피소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MCU에서 가장 성공한 빌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로키. 로키에 등장했던 멀티버스 스토리를 기반으로 향후 공개될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그리고 닥스의 소편에선 MCU의 멀티버스 전개가 이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로키를 끝으로 디즈니 플러스의 마블 드라마는 다시 한번 4주간의 조정 기간에 들어가고 4주 후인 8월 11일 수요일 얼마 전 공식 예고편을 공개한 왓이프의 방영이 이어집니다. 로키에 이어 많은 분들이 이 왓이프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와 10주 건너뛸라 했는데 디즈니 플러스 런칭 시점과 관련된 내용은 제 커뮤니티에 자세히 올려놓았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주 동안 리뷰를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리뷰를 통해 다시 올게요.